안개 속 주소 없는 집. 새벽 5시 동이 틀 듯 말 듯한 시간. 해 뜨기 전의 공기는 늘 차갑다. 하지만 그날의 새벽 공기는 마치 오래된 지하실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처럼 눅눅했고 숨을 깊게 들이키기조차 불편했다. 택배기사 나는 마지막 배송을 위해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를 따라 외곽 골목으로 들어섰다. 지방도에서도 한참 벗어난 시골 장터마저에도 먼 외딴 길. 가로등 없는 길가엔 안개가 걸려 있었고 차량 전조등이 안개를 뚫지 못한 채 희미하게 번져 퍼지고 있었다. 도착한 곳은 주소만 존재할 뿐 지도에는 표시조차 없는 허름한 집. 집이라 하기엔 그냥 방치된 뼈대 같은 느낌이었다. 담장은 무너졌고 마당은 수년 동안 사람 발길이 없었는지 잡초가 무릎을 넘게 자라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정문 앞에는 낡은 여자 신발 한 짝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먼지가 거의 쌓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 주소 맞나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순간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분명한 여자 목소리. 부드럽고 차분한데 어쩐지 사람이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조용한 방 안의 오래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안개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자를 두고 차에 올라 시동을 켜는 순간 백미러에 인간의 형체가 잠시 비쳤다. 머릿결이 긴 여자의 실루엣. 다시 고개를 돌았을 땐 안개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윤혜란이라는 이름. 회사로 돌아와 송장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떴다. 수취인 정보 오류. 사망자 정보와 일치합니다. 사망자? 나는 정보를 조회해봤고 수취인 윤혜란은 15년 전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다. 동료 기사들에게 대충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지? 야, 너 거기 갔어? 거긴 원래 아무도 안 살아. 주소만 살아있고. 좋게 말릴 때 말 듣지? 다시는 가지 마. 그 집은 진짜 좀 그래.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명 목소리를 들었고 백미러 뒤에 누가 서 있던 것 같고 문 앞의 신발도 어딘가 이상했다. 결국 난 확인을 위해 다시 그 집에 갔다. 이번엔 문 앞에 두었던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빈 상자 하나만 마치 사람이 급하게 뜯어 비웠다는 듯 나뒹굴고 있었다. 문틈으로 스치는 기척. 누군가 아주 가까이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문틈 사이로 보였다. 흰색 손등. 사람 손 같지만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창백하고 차가운. 난 급히 돌아섰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집은 비어있지 않다. 폐가 안에 쌓인 택배들. 회사 규정상 미배송 및 반환 확인 때문에. 나는 다시 한번 폐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살짝 잡아당기니 그대로 열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방치된 집이라면 먼지가 가득해야 하는데 거실 바닥에 누군가 최근 드나든 듯한 발자국이 있었다. 벽엔 옛날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윤혜란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의 사진. 34명 가족 사진 속에서 그녀만이 카메라를 보지 않고 정면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 방 한켠. 수십 개의 택배 상자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모든 상자에는 똑같이 적혀 있었다. 수취인은 반드시 집 안에서만 개봉하십시오. 문득 뒤에서 문이 스르륵 닫혔다. 현관문이 잠겼다. 나는 혼자의 숨소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자의 정체. 회사 휴게실에서. 상자 하나를 몰래 가져와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그런데 뚜뚜뚜.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가까워진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하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자를 다시 봤다. 뚜껑 안쪽에 희미하게 문자가 보였다. 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소름이 오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택배 상자 하나. 수취인 란에 적혀 있었다. 윤혜란 나의 이름. 누가 내 주소를 알고 여기에 둔 걸까? 아니, 윤혜란이? 따라붙는 그림자.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휴대폰 화면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친다거나 거울 속 내 뒤에 마치 여자가 빠르게 몸을 숨기는 듯한 실루엣이 지나간다거나.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배송을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 백미러에 여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보였다는 것.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미소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저 기다린다는 표정. 폐가로 다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방바닥에 쓰러진 낡은 라벨지들이 바람처럼 흩어졌다. 모두 같은 이름. 윤혜란. 벽에는 검붉은 글씨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만 보면 돼요. 그 글 귀 아래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 기대 앉아 있었던 듯 벽이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윤혜란의 마지막 기록. 읍 사무소에서 오래된 기록을 열람했다. 윤혜란. 15년 전 실종 신고. 사망 처리가 된 것은 정확히 시신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라져서였다. 실종 직전 그녀는 수취 거부 신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지막 신고 내용은 단 한 줄.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그녀가 무슨 뜻으로 그 말을 남긴 걸까? 폐가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백미러를 봤다. 뒷좌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내 쪽을 향해 천천히 얼굴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급히 멈추고 뛰어나왔다. 뒷좌석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차문이 저절로 닫혔다. 안에서 누군가 닫은 것처럼. 지하의 진실. 폐가를 조사하던 중. 난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한 문을 발견했다. 지하실. 낡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지하에는 수백 개의 택배 상자가 있었다. 모양, 크기, 테이프까지 모두 같았다. 두려움을 참고 상자 하나를 열어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상자 안엔 거울이 있었다. 낡은 거울. 깨진 곳 없이 맑았지만 내 뒤에 여자가 서 있었다. 거울이 아니라 정말로 뒤에. 나는 놀라 뒤를 돌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봤다. 여자는 거울 속에서만 나를 보고 있었다. 입모양이 움직인다. 나를 대신에 받아줘요. 지하실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사다리 위의 출입문이 저절로 닫혔다. 문 틈 아래로 누군가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리고 집의 현관 벨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택배를 또 가져온 것이다. 새로운 수취인. 다음 날 택배 회사 서버에 이상한 정보가 떴다. 수취인 변경. 주소 폐가. 수취인 이름은 나의 이름. 그리고 송장 하단에 적힌 문구.
수취인은 반드시 집안에서 개봉하십시오. 나는 폐가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듯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자정, 회사 택배 보관함에 내 이름으로 된 상자 하나가 차갑게 놓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알고 있었다. 현관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조용히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문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택배 기사가 폐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송장을 읽었다. 수취인 나의 이름? 근데 이 사람 사망자로 뜨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에서 흰색 손이 바깥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왔다.